안녕하세요.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번 강의 때는 이제 간단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기본편을 다루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 다소 따분할 수 있겠죠. 이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혹은 이제 학원 같은 데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것들, 좀 다양한 것들 이제 배우셨겠지만 일단 기본편을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일단 자세히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떼고 오셔야 되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인생, 즉 한마디로 수능 때까지도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야,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크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크게 했고요. 일단 굉장히 심플한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 앞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술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술이요, 구술.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구술이 2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주머니가 있을 때 A라는 구술과 B라는 구술이 존재하는데 제곱이라는 이제 이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 이 제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술을 2개 꺼내란 개념입니다. 그러면 A라는 구술도 많고 B라는 구술도 많은 상태에서 2개 구술을 꺼내서 곱하기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라는 구술이 2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A제곱이라는 녀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A 구술 하나 나오고 B 구술 나온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B라는 구술 나오고 A라는 구술 나온 거, 그래서 A, B라는 그런 부분이 2가지나 가능하니까 플러스 2가 곱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라는 구술이 2개 나와서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 지금 쌤이 여러분께 설명하는 이 방식은요,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에서 이제 이항정리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차피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번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술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여기 앞에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플러스가 있다고 해서 플러스를 생각해서 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실수가 있느냐면 이런 실수가 존재해요. 물론 지금은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A제곱 플러스를 써버려요. 이렇게 써버리면 진짜 마음이 맴 찢어집니다. 진짜 이러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구술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항정리 개념 첫 번째 방법이고요. 2번째 방법은 좀 더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구술, 뒷구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구술 제곱하고 뒷구술 제곱을 한 걸 일단 씁니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이 다 플러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중간이 중요하죠. 중간은 어떻게 하냐? 앞구술과 뒷구술을 곱한 다음에 숫자 2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구술과 뒷구술을 곱한 다음에 숫자 2만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2를 곱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2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2ab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죠.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숫자 2만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이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이제는 편안하게 풀 수 있겠죠? 이런 개념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구술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 마이너스 a와 플러스 b라는 구술, 앞구술을 제곱하고요. 중간에는 2개를 곱한 마이너스 ab의 숫자 2만 곱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ab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암기해주세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합차 공식. 자, 합차 공식은 왜 합차냐?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과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합차 공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한 A제곱 쓰시고요. 뒤에 거 제곱한 B제곱 쓰시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마이너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을 조금 암기를 하셔야죠. 제곱,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는 합차 공식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일단 앞에 끼리 곱하게 되면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a 플러스 b에 대한 x계수 이렇게 하시고요. 뒤쪽 끼리 곱하게 되면 a 곱하기 b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암기를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자, x제곱인 건 알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x제곱인 건 알지만 플러스 a하고 플러스 b를 더한 상태에 대해서 x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x 앞에 전부 다 1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1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그냥 a 자체가 나오니까 플러스 a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 자체가 나오니까 플러스 b를 쓴 거예요. 앞에가 1이니까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런 게 뭐 혜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x 앞에 c가 곱해져 있고 a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쌤이 했던 방식대로 갑니다. 앞에 끼리 곱해서 쓰시고 중간에는요 x계수 bc x계수 ad 더해준 x계수 그 다음에 뒤쪽끼리 곱한 상수항 bd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x계수가 1이 있을 때하고 1이 아닌 경우 뭐 마이너스 1도 상관없고 어쨌든 1만 아니면 되는 상황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진행을 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외우시냐면 이렇게 플러스 a라는 부분하고 플러스 b라는 부분이 존재를 했을 때 일단은 앞에 끼리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x제곱을 쓰는 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동그라미 친 두 개를 더한 거에 대해서 x의 개수로 설정을 하고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두 개를 곱했고요.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요거를 좀 조심해야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웠던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x 앞에 전부 다 1이 존재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x계수가 a 이 동그라미 자체가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계수 플러스 b라는 이 동그라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두 개 자체를 더한 거로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x 앞에 1이 아닌 다른 숫자 뭐 이런 숫자죠. 뭐 a가 있고 c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는 전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전개를 하더라도 좀 머리 써서 전개하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전개할까요? 앞에 끼리 곱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bc라는 x계수가 나오고 ad라는 x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ad 플러스 bc에 대한 x계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쪽 길이 곱해서 플러스 BD가 될 거다.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서. 자, 이번 건 이제 고등학교 거 버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 버전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걸 볼 거예요. 이 부분.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써놓고 나서 이 고등 거를 진행할 건데 이 밑에 거하고 지금 대체 위에 거를 왜 같이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외우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를 좀 더 쉽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밑에는요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A 플러스 B가 되어 있고요. BC까지. 위에는 A하고 B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항상 외웠던 공식에 C가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다. 그 차이 정도?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암기를 좀 진행할 건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 사실상은 이런 방식이에요. A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한 거 쓰시고요. 뒤쪽에는 B를 제곱한 거 쓴 거죠. 그러면 구슬이 3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제곱 할 거고 B 제곱도 할 거다. 근데 C 제곱도 당연히 할 거다. 그런데 이제 EAB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A, B를 곱해서 2를 곱했다면 문자가 이렇게 3개라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2개를 곱할 건데. 그러면 2개를 곱해서 2를 곱한 EAB 쓰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2개를 곱해서 2를 곱한 EBC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곱한 ACA를 곱한 EAC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제 심플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이항 정리 개념으로 두 번째 가볼게요. 구슬이 3개가 있는 거다. 주머니에 이렇게 구슬이 3개가 있는데 A라는 구슬을 2개 뽑았고요. 맞죠? 제곱이니까 당연히 2개 뽑는 거잖아. B라는 구슬 2개 뽑았고 그 다음에 C라는 구슬 2개 뽑았다. 그런 다음에 이젠 골고루 2개를 뽑을 거다. 어떻게 뽑냐? A, B를 뽑은 거, B, A를 뽑은 거. 즉 순서를 바꾼다면은 A, B라는 구슬은 결과적으로는 2가지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BA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B구슬, C구슬 뽑은 거 혹은 C구슬, B구슬 뽑은 거 어쨌든 BC니까 그게 2가지나 가능해서 EBC가 되고 AC, CA AC라는 구슬은 결국적으로는 2가지나 가능하게 나오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 개념으로 가면은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곱셈 정리 후에는 변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로 묶어서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곱셈 공식 변형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좀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거 고등 때 배우는 과정이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과정이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X 앞에 전부 다 1이 있는 상황. 얘도 다 1이 있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플러스 A와 플러스 B라는 구슬, 플러스 A와 플러스 B라는 구슬, 플러스 C라는 구슬. 이렇게 한 3개 정도 존재하죠. 자, 하나가 더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X제곱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부분 적었고 상수항이 나왔죠? 뭔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얘는 3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X세제곱 적고 X제곱 적고 X 적고 상수항이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개수들을 한번 나열해볼게요. A와 B를 더한 걸 쓰죠. 그 다음에 2개를 곱한 걸 쓰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쌤 얘는 3개인데 어떻게 할까요? 2개를 더한 건데 3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3개 더하면 되지. 3개가 있으면 더해야지 뭐.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개를 곱한 건데 얘 3개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씩 곱하면 되지. 이렇게 2개씩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어차피 2개씩 곱하는 의미는 사실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야 3개 다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항정리 개념으로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얘랑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정리에서 일단은 이렇게 세제곱이라는 거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일단은 지금 완전제곱식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얘랑 굉장히 비슷해서 갖다 놨지만, 이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할 겁니다. 보시면, 굳이 뭐 앞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세제곱 한번 이항정리를 이용해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구슬이 존재합니다. 근데 완전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슬을 딱 3가지 정도, 그러니까 3개 정도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A를 구슬을 3개를 뽑아서 A 세제곱을 적을 것이고 B라는 구슬을 3개 뽑아서 B 세제곱을 한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골고루 섞어가면서 뽑을 건데 A 구슬을 2번을 뽑고 B 구슬을 1번 뽑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B 구슬이 이 중간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A 2개 뽑고 B 하나 뽑는 A제곱 B라는 부분은 결국적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3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3을 곱해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구슬 하나 뽑고 B 구슬 2개 뽑는 케이스는요, 요런 식으로 해서 3가지나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A제곱, A, B제곱이라는 건 3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항정리로서 우리가 이렇게 곱셈정리를 외우게 될 텐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이런 방법이죠. 여기를 묶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 B로 묶어버리면은 A 플러스 B라는 걸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뒤에서 이제 곱셈정리의 변형을 할 건데, 거기서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외우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A하고 플러스 B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각각의 세제곱을 하겠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암기하는 요령인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2개를 곱한 다음에 3을 곱하자. 자,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2개를 곱해서 2를 곱하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앞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해지는 부분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대로 곱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겠다. 그걸 응용해서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이 A라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B의 세제곱합니다. A를 세제곱한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한 거 뒤에다가 썼네요. 그 다음에요. 2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3을 곱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A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으면은 요놈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방법대로 좀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외우지 말고요. 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이미지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낫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곱셈 공식 정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곱셈 정리는 사실 저는 이거를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전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암기를 시키진 않아요. 다만 인수분해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이거 하나만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할 건데 이거를 암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든 아니면 자, 일단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니까 각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먼저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 가로를 적을 건데, 자, 저는 이거만 보고 바로 뒤에를 예측을 합니다. 즉, 여기는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A를 제곱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적어준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랑 B는 그냥 그대로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그냥 플러스에 맞춰서 B제곱 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A를 제곱하고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적어주시고 A랑 B는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을 적어주시면 바로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정리에서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뭐 전개를 해서 해도 괜찮아요. 전개해서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중간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입니다. 이렇게 곱셈 공식을 외워주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인수분해 파트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곱셈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보통 암기를 하시는데 저는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외울 거 안 그래도 많은데 굳이 못하러 외울까? 자, 방법은 별거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아서 치환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가로는 A 플러스 이렇게 AB가 되고 두 번째 가로는 A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합차 공식이 되겠죠. A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그래서 A제곱 빼기 A제곱 B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A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라지 A로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라지 A로 치환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형태 자체는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까 그냥 이 두 마리를 완전 제곱을 바로 해버리는 거다. 저 상태에서 A의 제곱 나오고 2개 곱하고 2를 곱한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B의 제곱 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마리를 곱해서 마이너스 한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 두 마리를 동량으로서 계산해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못하다 외우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곱셈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곱셈 정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길죠. 자, 이거는 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낫겠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형태보다는요, 이런 형태가 좀 낫다. 어떤 형태냐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써주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오지 사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죠. 자, 암기가 좀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A와 B와 C를 그냥 골고루 다 더해주세요. 편안하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A제곱도 필요하고 B제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C제곱도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봤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로 안에 그냥 마이너스를 해서 그냥 묶어주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자주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라는 3ABC만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다가 가끔씩 뭘 헷갈리냐면 여기가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좀 낫겠다. 자주 나오기는 않겠지만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암기를 해주시면 좀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는 거